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은행이라는 거, 이 금융제도가, 그 화폐제도가 어떻게 서민들의 돈을 끌어모아갖고 중앙은행을 통해갖고 자본가들한테 넘기는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제도가 은행제도. 그리고 점점 이렇죠. 지금 우리는 뭐 돈 안 되면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빌려요? 제2금융 좀 비싼 데 가서 빌리죠? 그것도 안 되면 사채 빌리죠? 그리고 막스는 지금을 다 예상했어요. 벌써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다 예상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동차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죠? 막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런 거대한 은행제도는 필수 불가하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에 상응하는 금융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뭐 하실 때 과연 우리들의 현재 삶에서 어떤 화폐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어떤 화폐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이거 가만히 놔두잖아요. 사채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빚을 계속 내게 하는 게 금융제도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빚쟁이만 생기는 거예요. 빚쟁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산. 아파트에 깔고 살아요? 내 친구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친구놈 중에 부자놈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아파트가 몇십억 그러면 너 왜 그거 깔고 사냐? 비비신 새끼야. 나 같으면 그거 팔고 펑펑 트고 살겠다. 그 뭐 내가 그 비싼 데 살면은 막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언론의 사람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언론. 현혹시켜. 너는 얼마짜리 사? 너는 무슨 차 타고 가? 날마다 이상한 막 연속곡에서 막 광고에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날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면. 내가 적이 없어서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옆집 사람은 은행에 빚져갖고 집 사고 돈 벌었는데 100명 중에 몇 명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쭉 있잖아요. 막스가 원래 이 투기 이런 쪽으로는 막 심하게 심리적인 얘기 안 하는데 거기 한마디 딱 해요. 모든 투기꾼들은 자기는 주식값이 최고에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돈벼락을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벼락을 맞기로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자기는 돈벼락을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은 화폐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폐가 금속의 상징이라 그랬죠. 증표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 화폐를 전자화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중앙은행에서 지금 비트코인 막 논쟁이 됐을 때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서로 경쟁하는 게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하시기. 그렇다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그 통제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중앙은행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움직임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역사적으로 스웨덴에서 시작이 돼요. 스웨덴에서 지금 아직도 논쟁 중인데 걔들은 굉장히 좀 인구도 한 뭐 천만 좀 워낙 풍요롭고 요새는 뭐 저 코비드 바로 전에 제 스승이 스웨덴 사람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좀 막 많이 죽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걔들이 옛날에 막 올라갔던 산업들 뭐 우리가 보통 스웨덴 자본 그러면 많이 아시죠? 뭐 볼보라든지 이케아라든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 많이 아시는 것도 뭐 사브라든지 그 뭐죠 또 그 옛날에 여러분 싫어하는 그 백신 만드는 회사 영국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응? 그게 아스트라 스웨덴 회사예요. 그게 영국 회사랑 합작된 거예요. 실제는 지배권 스웨덴에 있어요. 아무튼 하여간 그 스웨덴에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현금을 없애겠다는 논쟁이에요. 현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가지는 100% 없어져요. 검은 돈은 없어지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사생활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걸 긁어야 되니까 이제 뭐 쉽게 그냥 바람도 못 펴요. 바람도 못 피고 뭐 누구 만나고 뭐 만나고 이러는 게 카드 다 긁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고 다닌다는 걸 갖다가 따다닥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디지털 화폐 한다는 거는 더 이상 현금을 없앤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는 그거 자활련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 보고 있죠. 통제가 아니라 통제도 통제지만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요? 달러를 쓰게 만들어버리죠. 왜? 아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논쟁을 할 때 간접세도 있었지만 존 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로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존 로우 이름이 법이에요. 법.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물과 다이아몬드 패러독스예요. 그걸 아담 스미스가 뭘 훔친 거예요. 인용도 없이 뭘 훔친 건데 이 존 로우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금은을 비축하지도 말고 그냥 지폐를 발행해도 된다. 그래야지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고 얘기해. 그게 지금의 달러 시스템입니다. 그게 150년, 200년 만에 존 로우가 죽고 미국이 1973년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지금 달러는 태활성이 없죠? 그만큼 안 바꿔줘요. 그 전에 달러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1달러 있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써 있었어요. 그럼 1달러로 교환해 줍니다. 그게 없어요. 73년부터. 뭐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그래서 하여간 디지털 화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미국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요? 달러를 그렇게 발행을 하죠. 달러를 쓰게 만들어야 되죠. 왜 우리나라가 달러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단 돈 갚을 때 달러를 갚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물건 살 때. 특히 어떤 물건이요? 그렇죠. 원자재. 원자재는 무조건 달러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보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얼른 뭘 근데 딴 걸로 사도 돼요. 보고 있어요. 후세인을 왜 죽였어요? 후세인을 화학무기라고 쳐들어갔죠? 화학무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후세인이 뭐를 했어요? 석유를 유럽에 팔면서 계속 유로로 받았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보고 있던 거예요. 후세인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럽도 너무 메르켈이라는 독일 수상 있죠? 메르켈 독일 수상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뉴스에서 크게 안 다뤄요. 메르켈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원자재 결제하는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미국의 완벽한 도전장을 해요. 달러를 우리가 반쪽으로 넣으면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지배는 몰락해요. 그래서 달러를 자기 기축통화를 지키려는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물론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달러를 계속 발행해갖고 그 물론 이 71년에 보통 우리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그 금태한 정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유가증을 갖고 와서 미국에 갖고 와서 금하고 바꿔달라 그랬더니 뱉잖아 그러는 거예요. 닉슨이 우리도 금 없다. 그게 금태한 정지거든요. 그때부터 2년 동안 막 무방비 상태에서 73년부터 소위 지금 체제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뭐지 단품으로 비축화폐 없이 그냥 마음대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 발행 액수를 조절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FRB의 이자예요. FRB 이자. 그러니까 지금 남자라는 FRB는 지금 뭐예요? 미국 중앙은행은 누가 민간은행이에요 지금. 민간 주식회사의 주식. 여러분들 그게 미국 뭐 권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작동해요. 같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조화로울 때도 있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인이 두 개고 지금 중국이 계속 푸틴하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 막 서로 뭐예요? 걔들 물물 교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너희들 석유하고 가스하고 내놔라. 우리 그 공산품 남는 거 넘겨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전쟁 외에는 일단 그럼 뭐 외국에 있는 니들 뭐 약속하고 있으니까 외국에는 루블을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란한테도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우디 어디하고 붙어 이제 소련하고 붙으려고 그러죠. 왜? 옛날에는 미국이 석유를 수출을 못 하겠죠. 지금은 석유를 수출하고 남아도 오거든요. 밑에 있는 그 무슨 석유라고 그러는데 바이트에 낀 석유를 갖다가 뽑아 올리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 무슨 석유라고 하는데 헷갈리죠. 네. 그게 그럼 무진장하거든요. 그 매장량이. 그러니까 내 싸우는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권력이 작동하는 건데 그 금이라는 거가 은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폐 쪼가리. 근데 금은보다 지폐 쪼가리는 어때요? 이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채권 이만큼 해갖고 이게 뭐 1조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 발행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1,000짜리 한 장 찍어내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나이 강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한 $1짜리 들어가고 $1,000 찍어내갖고 $1,000어치 사가는 거예요. 니들 안 써? 죽어.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군주 때부터. 다른 권력이. 런던 타워 가보셨어요? 런던에? 런던 타워? 런던 타워가 막 엄청나죠. 거기가 옛날에 화폐를 주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엄격했던 거예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훔쳐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원짜리 동전이 자꾸 작아지죠? 500원짜리 왔는데 500원 훨씬 더 들어요. 그래서 유로는 유럽에서 찍을 때 각 동전은 각 나라에서 막 돈 안에서 찍어요.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 왔는데 500원 훨씬 더 들어요. 실질적인 가치는 심사인당보다 500원짜리 동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심사인당을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죠. 더 좋아하죠. 왜?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신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주면은 500원짜리 100개랑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각 장사를 해도 실제로 훨씬 큰 가치를 넘기면서도 바꿔줘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굉장한 화폐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한 번씩 확 올라갔다가 실질 화폐보다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금융제도 항상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품을 만들지 않고 빚을 만들지 않고는 진행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거품이 되고 한 번씩 꺼지고 또 거품을 또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언론, 국가 전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당이라는 데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곧 이제 거품 터지기 시작했죠. 거품 터지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 꺼졌죠. 많은 거. 꺼질 때가 됐죠. 공산품 가격 지금 막 디프레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안 팔리는 거 공산품. 그러니까 이놈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엑스트라 프로핏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과 가격, 야채 가격 갑자기 폭등시켜버리고 그래야지 자본이 살거든요. 유통자본.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공항은 장사가 안 되는 것에서 시작해요. 상업공항.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상업공항에서 그 다음에 은행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면적인 공항이 오면은 공장도 막착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은행이 흔들리고 있는데 많이 느끼시죠. 지금 홍콩부터 지금 그냥 땜빵하고 있어서 그렇지. 붕괴되고 예. 뱅크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접한 소식이라서 그렇지 세계 도처에서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다 적발에서 다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2금융권 있죠. 저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는 원래 이 금융은 일찍 절대 발표를 안 해요. 일찍 발표하면 그 다음날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무조건 끝까지 감춰요. IMF도 그게 뭐 정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끝까지 감춰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걔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조건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미국 헤게모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헤게모니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있고 도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하고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헤게모니하고 지배하는 거. 지배한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헤게모니는 이거예요. 헤게모니는 틀을 줘요. 틀. 여기까지. 요 안에서 움직여라. 그래서 넘어가면 제재한다. 이게 헤게모니. 그러면 국가는 남자가 군인 가야 될 의무를 부여했죠. 국가는 그럼 남자에 대한 의무가 지배하는 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지?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감옥
그게 해결이에요. 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 대신 안 가면 너 감옥 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지배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선을 걸어요. 선을 걸어요. 그래서 항상 외교할 때 합의한다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걸 날마다 뭐 요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기 딱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넘어서면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죠. 점점 뭐 국제기구 이런 것도 복잡해지는데 근데 이 화폐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디지털 화폐가 가능한 시기까지 왔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지폐라는 게 사라지면 일단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기계 다 없애죠. 이제 뭐돈 찍는 기계 뭐 물론 종이가 팍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그 지폐 종이 몇 조씩 수입하는 거. 우리나라 화폐 종이 못 만든 거 아시죠? 아직. 그거를 원래 그 지폐를 개발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못 만들어요. 우리 그 지폐 전 그 종이 쪼가리 있죠? 다 독일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거나 만들면 아무나 복사하고 다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왜 웬만큼 세탁기 돌려도 쫙 피면 쓸 수 있죠. 근데 잘못 옛날에 리라라고 옛날에 이태리 돈 있죠. 그 신문지보다 더해요. 막 더 엉터리였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하여간 그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수입해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런 폐기되고 이런 거 좀 파기되고 막 손상되고 이런 돈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염색하고 이런 거 있죠. 염색약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그래갖고 다 수입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지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스웨덴이라고 이렇게 예를 드렸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디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리고 블랙체인의 발달이 있죠. 디지털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뚫으면 어떡할 네? 말하자면 블랙체인이 뭔가 하면은 컴퓨터에 대해 근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그 사람 해킹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모을 거고 상속세는 어떻게 받을 거고 이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저는 원래 금융 전문가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이쪽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쪽의 전문가고 아무튼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나 딱 따져봐야 돼요. 내가 좋은 데 여기다 갖다 뒀어. 그래서 가끔 그런 일 있죠.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많은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게 어디를 털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렸는지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누가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난리도 아니겠죠. 몇 사람만 다 보고 있다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진짜 1984년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정을 드시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그래서 블랙체인 하는 거예요. 그게 뚫어도 못 뚫고 응?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순간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권력자들은 너무 좋거든. 막 한눈에 다 보고 있는데 여보 너 어떻게 했으니까 뇌물 얼마 내 걸로 넣어. 아무도 모르거든 그거를. 지금 다 잡히잖아요. 지금 다 잡히잖아요. 모르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그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은행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애가 태어났을 때 여기다 칩 하나 박는 거랑 똑같은 거야. 칩 하나 딱 박아놓고 그냥 평생 그거 달고 다니는 거야. 그거 없애려면 귀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딴 데다 박겠지. 머리는 못 잘라내니까 여기다 박겠지. 그냥 그런 어떤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현재가.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이 기계에 완전히 현혹돼갖고 날마다 이거 보고 히히 웃고 저거 보고 막 욕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를 쳐다볼 때 내가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나의 그 나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우리나라처럼 CCTV 많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얘기를 막 가끔 텔레비 보면 CCTV 때문에 범인 잡았다.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빵 몇 개 훔친 사람들 왜 잡아가? 빵 훔친 사람은 진짜 배고파서 훔치는 거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범을 바꿔갖고 빵 훔치면은 한 달 동안 먹는 그 티켓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없는데. 자부지가 그런 거지. 빵값을 주든지, 경찰서에서 데려다가 곰탕하는 걸 주든지, 그리고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고 한번 또 하면 또 한 번 줄게요 이러고 쫓아내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훈방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오면 되지. 또 사주고 훈방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상을 지나는 언론이 굉장히 많이 지배해요. 만약에 이상한 날마다 뭐 옛날 범죄자들 다룰 때 옛날부터 막 나쁜 범죄자들 있죠. 사람 죽이고 배고파서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막 도둑놈들 많잖아요. 진짜 처간의 도둑놈들.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씩 픽업해서 해봐요. PD 새끼들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KBS, MBC가 뭐 엄청 뭐 야당적이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똑같은 새끼, 똑같은 새끼. 그런 거 하나 기획했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이쪽 비판하면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양쪽 다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쪽.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번역한 축에 제가 이제 막 하는 게 파시즘인데, 여러분 파시즘은 다 독재자가 아니에요. 파시즘은 히틀러가 몇 프로 받아갖고 막 총통이 아니라 원래 라이 칸칠러라 그래요. 그 총통이라고 하면 다 일본말 중역한 그냥 떠드는 거고, 제국 수상이에요. 그리고 히틀러 원래는 독일 사람들 히틀러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퓨러라고 그래요. 퓨러. 그는 영어로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걸 총통이라고 번역하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총통 내지는 독재자 그냥 혼자 다 한 것처럼. 히틀러는 93%를 얻어요. 투표에서. 93%. 파시스트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딱 적을게요. 위가 있어요. 위. 위가 있으면 보통은 어더스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위가 있으면은 the other밖에 없어요. 우리 편 아니면 다 저. 어더스가 없어요. 이 사람. 우리 편 아니면 다 똑같은 저. 위 아니고는 다 the other예요. the other. 어더스. 이게 파시즘.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파시즘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게 파시즘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 나랑 다른 걸 인정을 못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유대인에 대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로스차일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 엄청난 근데 그건 몇 명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학대당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커버그 알죠? 저커버그 뭐 아는 사람인지 알죠? 누구죠? 페이스북. 그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에요. 저커버그가 독일말로 하면은 쭈커베르크라는 뜻이에요. 쭈커 그게 원래 원어예요. 쭈커가 설탕이라는 뜻이고 베르크가 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설탕이 굉장히 비쌌던 거 아시죠? 그 집에 설탕이 막 산더미처럼 있었다. 무지하게 부잣집 자식이고 말하자면 그 집안 자체가 그 설탕이 산더미처럼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영어식 발음은 저커버그라 그러는 거고, 버그자 들어간 건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서도 베르크, 그러니까 스필버그 그럼 놀이동산, 로젠버그 그럼 장미 언덕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는 지명이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이죠. 슈타인이 돌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집이 큰 돌덩이 옆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큰 바위 옆에 살았겠죠. 그래서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색, 아까 얘기한 대로 로스차일드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빨간색 간판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거에 매몰되지 말고, 위하고 뒤하다에 매몰되지 말고 진짜 뭔가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핵심적인 얘기들 있죠.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듯이 그냥 뭐 도둑질 했을 때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은 9시부터 12시까지 한 달에 한 번은 빵집이나 막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안 빨린 빵이나 고기는 모두 상점에 내놔야 된다. 그런 의무 법을 만들든지. 독일 가면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마을이 많아요. 큰 냉장고. 그럼 내가 지금 냉동실에 보니까 다
다 못 먹겠는데 이틀 있으면 날짜가 다 돼. 그거 갖다가 놓으면 돼. 오빠가 갖다 놓으면 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머리를 뭐 기본소득에 돈 줘갖고 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부자들한테 돈 빼서 나눠주는 게 아니면은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궁핍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이 남아도는 사용 가치 있죠. 돈하고 교환되지 않는 것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남아.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배고픈데 냉장고 가가지고 한번 열어보는 거야.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게 일반화되잖아요. 싹쓸이 아니가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 갖고 오죠. 그럼 또 복지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어디다 막걸리 내가 5통 사면 한 통을 거기다 넣어놓고 오고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서는 안 되죠. 혹시 너무 풍요롭잖아요. 너무 풍요롭거든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강연에서 그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잘 먹어요? 우리가 잘 먹어요? 우리가 잘 먹죠. 훨씬 잘 먹죠 우리가. 세종대왕이 뭐 고춧가루는 일본 애들이 갖고 들어온 거 아시죠? 고구마도 없었고 또 거기 뭐요? 걔는 멋을 내갖고 우리처럼 갈비도 못 뜯어 떡갈비 만들어 먹어야 돼. 왕이 어떻게 입을 벌려갖고 뜯어 먹어요?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어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훨씬 잘 먹어 세종대왕보다. 그럼 후추를 한번 먹어봤어요 걔가. 세종대왕 후추 알지도 못하고 죽어요? 응? 알지도 못하고 죽어요? 훨씬 더 풍요로운 거죠. 인조라는 애가 어때요? 인조가 제주도에 여자만이 살게 한 핵심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인조가 술안주로 마른 전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그때는 대마도 제주가 가깝죠. 제주도 사람들이 대마도 가서 물질하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대마도는 그냥 한국 조선인지 일본인지 막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조가 앞으로 마른 전복을 갖다가 필요로 하니까 그때는 생물로 올라가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멀어가지고 마른 안주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자들은 제주도에서 못 떠나는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는 뭐 바다 나가서 빠져 죽이고 뭐 사삼지 죽어갖고 다 거짓말이고요. 누가 그걸 푸는 줄 알아요? 그 법을? 말하는 거죠. 인조 다음에 효종 다음에 숙종 다음에 영조 다음에 정조죠. 누가 푸는지 아세요? 정조가 풀어요. 정조. 그게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지금 보면 개 잡놈들이죠. 지들 전복 쳐먹으려고 여자들 처음에서 못 들어가기 잡놈들이죠. 근데 그게 그때 통용이 됐던 거예요.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알죠? 역사를 갖다 민중들의 역사를 만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대장들의 역사. 영모를 뭐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의 역사를 재분석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종을 때려주고 해도 좋겠다고 맨 먼저 허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만약에 그런 역사책이 써졌으면 벌써부터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종이에요, 세종. 이거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 진짜 사람 사는 거하고 이게 했을 때 밑에서. 그러니까 나는 보면은 한국의 좌파들이라는 사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구구 아니면 막 그런데 자기는 좌인.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시각하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히틀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강화돼요. 훨씬.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뭐 쉽고 좀 편하고 이러면은 좀 사람 여유가 생기는데 어려우면은 뭔가 이렇게 분탕질할 대단히 막 필요하거든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게 언제예요? 1933년이거든요. 한참 독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잘 모르시더라고. 히틀러한테 뭐라 그러죠? 이러고. 정확하게 독일어로 얘기하면
하일 히틀러예요. 하일. 영어로 하면 홀리. 신성한 히틀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틀러는 신격화 됐습니다. 이것도 일본 애들이 뭐 만세 히틀러 이렇게 번역했던데 다 오역이에요. 그거. 그냥 신성한 히틀러, 신성한. 신격화. 히틀러는 신이었던 거지. 신. 다 그랬던 거예요. 벤츠 공장에서는 포르쉐가 나와. 포르쉐 다 아시죠? 자동차. 벤츠 공장 엔지니어였어요. 포르쉐가 나와가지고 혼자 막 연구해갖고 1902년에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1902년에 벌써 완성돼 있었어요. 1902년에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요. 막 엄청나게 막 해. 히틀러가 걸려가 딱 잡았어. 히틀러가 크게 자기가 대통령 될 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이게 막 나 뭐 해주겠다는 거지. 대통령 될 때 뭐 거는 게 뭐죠? 공약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 아르바이트 아프 알레요.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실험이 상당했으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차 한 대씩 주겠다. 그 차 한 대씩 주겠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국민차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을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겠죠. 그래서 포르쉐를 집무실로 불러요. 그래서 너 차 만들어라. 그래서 포르쉐가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행식 차를 만든 거예요. 그전엔 다 차가 공냉식이었어요. 앞에가 막 뚫렸고 막 구멍이 막 나 있었죠.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포르쉐가 순행식 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한테 히틀러가 또 하나, 야 우리 이제 또 전쟁해야 되는데 너 좀 도와줘라.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그 무기 때문에 한참 동안 엄청 죽고 걔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독일 탱크죠. 독일 탱크 이름이 티거예요. 티거. 영어로 타이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포르쉐. 영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독일에서 만든. 독일 포르쉐가 만든 포르쉐. 여러분 자동차 포르쉐 있죠? 그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포르쉐. 탱크. 독일제 탱크 있잖아요. 탱크. 영국에서 만들잖아. 최초 탱크를 영국에서 만들었죠. 영국에서 만든 탱크는 그게 장갑차예요. 처음에 만든 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진군을 하려는데 독일에 제가 살았잖아요. 독일에서 한번 비가 오잖아요. 3날 동안 계속 와요. 근데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진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바로 대전차 지뢰를 만들었고 막 봐.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로 운반을 못했기 때문에 국제 노동력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죠? 쿨리라고 아시죠? 쿨리. 인도나 중국의 아주 값비싼 노동력이 1차 세계대전 때 지게의 무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 많이 죽었죠. 그래갖고 1차 세계대전 말에 유행했던 병이 뭐죠? 그 병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여기 110년 그 사람들? 많은 분들? 그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병해서 유행한 게 아니라 스페인은 그때 내란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개입을 안 하고 1차 세계대전 개입을 안 하거든요. 스페인은 중립국이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에 기자들이 많이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 참호전이잖아요. 서부전선이. 그날은 전투가 없었는데 양쪽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실려 나오는 거라. 이게 뭐지? 그래갖고 스페인 언론에서 맨 처음 이게 인플루엔자 죽은 시체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검열해갖고 막 못하게 하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냐면은 스페인 언론에서 처음 그걸 붙여서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스페인 독감이 조선에서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약 4, 5만 명이 죽어요. 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찍 끝나거든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투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이거 해버려요. 거기로 갔던 누구예요? 쿨리들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14년에 조선인, 그러니까 일본 사람 그런 그 안에는 조선인이 껴 있어요. 통계는 다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퍼뜨리겠죠.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스페인 독감은 뭐 미국이다 영국이다 그냥 아직도 싸우고 있나봐요. 근데 그게 스페인 독감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 조류 독감이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왜 다 가고 막 이거 수만 마리 막 이렇게 키워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 올해 환갑이거든요. 63년생인데 우리 때 진짜 소고기 먹으면 맛있었잖아요. 지금 뭐 그냥 널린 게 고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는 신진대사를 갖다가 인간이 바꿔버린 거거든요. 바꿔버린 거. 그러니까 막 동물 배설부터 가스 이게 이산화탄소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우리는 막 뭐라 그러지만 우리가 육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알죠? 개들이 내뿜는 이거하고 응가하고 막 이거 있잖아. 방구 끼고. 근데 우리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 근데 자본주의는 그걸 요구를 안 하죠. 그거를 허용을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되면 이득이 안 되니까. 우리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소 막 일시키다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지. 잡아 먹으려고 막 키워 막 그 뭐죠? 뭐눠 갖고 키우죠. 또 빨리 자라게 하는 게 뭐죠? 예, 성장으로 막 섞여 갖고 먹어서 막 빨리 크게. 안 그러면 수지가 안 맞거든. 한국은 다 그 목축업자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거든.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소가 언제 클라나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보내드린 날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시골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은 막 산포식 농업을 해요. 소가 막 혼자 막 뛰어놀아 막 몇십 마리가. 그러다가 자기들이 알아갖고 있잖아요. 밤이 되면 다 겨들어와. 추우니까. 가다가 또 아침 되면 지들이 나가.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있다 보면은 여기서 일로 옮겼어. 네, 저쪽은 풀이 없으니까 풀 자른 데로 옮겨요. 그럼 키워요. 근데 저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독일보다 한국이 소고기 값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제가 보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중반에 일본이거든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일본 동경 가서 오사카하고 동경하고 나고야가 3주쯤 있었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얘들 비싼 이렇게 비싼 나라가 어딨나 참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렇다는 거죠. 외국 애들이 우리도 비싼 거 느끼잖아요. 너무너무 비싸요. 특히 한국처럼 먹고 사는 게 비싼 나라가 없어요. 먹고 자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비싼 나라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 제목은 그랬지만 화폐 역사를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중앙에서 통제되는 디지털 화폐는 발행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완벽하게 통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법제할 수 있느냐, 뭐 어떤 뭐 그리고 진짜 가진 놈들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세계로 진짜 가진 놈들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 긍정적인 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면을 갖다가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인지를 하고 그 주변에 많이 확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막 떠든 얘기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좀 4시 35분이고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 네. 예. 그러면은 강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5분 쉬었다가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하셔야 되니까. 뒤에 저 음료수 있고 다가 있으니까 좀 드시고요.